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VIP 클래스인데요. 여러분 가입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법 개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의원 용도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장애인법 개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법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이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변경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원에 관련된 용도가 되겠는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용도가 되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1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 있는 의원 용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의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의사분들이나 또 의원 용도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신축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법보다는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의원을 개업하시는 분들도 기존 건물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법에 관련된 편의시설이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 용도와 관련된 장애인법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의협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진료공간 30평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만드나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7월 달에 실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2021년 6월 8일에 장애인법에 관련된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점을 보니까요. 그 당시 때는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의원 용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더 강화됐는데요. 그 강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 대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는 소규모 의원 같은 경우도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좀 의사협회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 진료공간이 30평이면 아주 작은 건축물이거든요.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서 새롭게 용도 변경하거나 또 증축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항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 5월 1일 시행되는 최종적으로 소규모 의원, 즉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이런 소규모 의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대변기가 설치되는 의무사항에서 공고사항으로 제외됐습니다. 2022년 5월 1일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의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화장실, 즉 장애인 화장실에 대변기를 설치 안 해도 된다. 즉 공고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외에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공포됐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시고요. 용도를 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설치돼야 되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원 용도만 제가 좀 별도로 편집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대상 시설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주로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면적이 나오죠.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의원 용도 치과, 한의원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배분해 가지고 합친 면적을 여러분이 이 용도의 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요, 의무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의무사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 출입구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그리고 출입구 문, 내부 시설에서 출입구 문이 바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종적인 공포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화장실을 보면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복도라든가 계단 또는 승강기 같은 경우도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의원용도 같은 경우는 3개, 즉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내부 시설의 출입구 문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의원용도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을 쭉 보니까 많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7개에 관련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만 의원 용도로 용도 변경이 되는 거죠.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도 이 내용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주출입구 접근로,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서 1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이 부분은 소규모도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출입구 문, 내부의 문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복도입니다. 복도, 그리고 계단 또는 승강기, 그리고 화장실에서 대변기, 이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소변기, 세면대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용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러한 좀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7개를 설치를 해야만 용도 변경도 되고 신축에서도 장애인협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가 되겠습니다. 대변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단 또는 승강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 또는 승강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 기준, 즉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좀 메디컬 빌딩이라든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건축물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화장실, 즉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세부 기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축할 경우와 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일 경우, 즉 용도 변경하는 경우죠.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신축하는 경우인데요. 자, 신축 건물을 보시면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바이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1.4m 바이 1.4m 되는 대변기 바로 앞에 이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2m 이상의 폭과 1.6m 이상의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내측 치수로 1.6m, 그리고 세로로는 2m 이상의 최소한의 장애인 화장실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변기가 있고 0.4m 이내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자, 문을 들어와서 대변기까지 들어가는 공간이 0.75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 대변기 앞에 1.4m 곱하기 1.4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대변기도 0.7m 내외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공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뜯고 새롭게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0.9m입니다. 0.9m. 즉 90cm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문을 열었을 때 순수하게 오픈된 공간, 즉 사람이 들고 나는 순수하게 오픈된 공간이 90cm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예전에는 85cm였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90cm 이상으로 바뀐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은 0.9m 이상이 확보되어 있고요. 2m 이상이나 1.6m 이상의 어떤 폭을 2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이 앞에도 1.4m의 활동 반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그림은 바로 신축할 때, 즉 신축하는 의원 용도의 대변기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에서 용도 변경을 할 때 새롭게 의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디컬 빌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앞서 설명드린 신축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요요 바닥 면적이 1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측의 이 폭이 1m 이상이고요. 이 깊이가 1.8m 이상이 되겠습니다. 1.8m 이상. 그러니까 이 대변기 앞에 1.4m 바이 1.4m 공간이 없어도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출입문의 폭이요 90cm가 아니고 80cm입니다. 80cm. 여기 보시면은 0.8이라고 나왔죠. 미닫이 문을 열고 순수하게 오픈된 공간이 80cm 이상이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보고 용도 변경에 관련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뭐 휴지거리라든가 이런 대변기의 사이즈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을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설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다는 거죠.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나 재질 등에 관련된 세부 기준을 봐야 됩니다. 이게 21페이지로 상당히 좀 양이 많고요. 주출입구 접근로라든가 또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라든가 내부 시설에서 출입구 문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항목들에 관련된 편의시설의 설계 기준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내측 폭과 길이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에 또 1.4m 바이 1.4m의 이런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세부 기준이 여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제가 강의를 다 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애인 편의시설의 대변기 설치 기준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고요. 의원 용도로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또 이전하시는 분들은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괜찮다, 입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여기 나와서 이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법 시행령에 관련된 설치 기준을 만족을 하시고 이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장애인법 시행규칙 별표 1 이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이관영 건축학교 법규자료실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애인법 개정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요. 앞으로도 건축 소식, 또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실무에서 꼭 필요한 장애인법 관련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